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책은 5쪽입니다. 5쪽. 5쪽 처음 볼 때는 그 당구장 표시라고 하나요? 여기에 표시와 함께 독일인은 하고 작은 글씨가 있는데요. 이건 굳이 제가 처음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6번부터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선험적 감성론에서 우선 감성을 고립시키겠다. 이 말 문장 하나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낯섭니다. 이게 아무래도 번역하신 분이 한자 세대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투는 저희가 잘 쓰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응하는 것, 그것이 또 이제 공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왜 이렇게 써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공부한 자세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이런 말투를 쓰는구나, 내가 익숙해져야지 라고 하는 게 좋은 자세입니다.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는 지금 칸트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 생각하는 그 원리를 하기 위해서 감성론과 논리학으로 구분을 하겠는데, 그래서 이 감성론부터 먼저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감성을 고립시키겠다. 무슨 말이냐면 감성만 다루겠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썼나봐요. 고립시키겠다. 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선험적 감성론에서 당연한 말을 하고 있지만 감성만 다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오성이 그 개념을 통해서 사고하는 일체를 분리하는 데서 성립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험적 직관 외에는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선험적 감성론에서는 감성만을 처음에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미 오성이 지금 우리가 모든 개념이 작용하니까 이것을 좀 제외시키려고 오성을 지금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남으면 당연히 경험적 직관이 남을 텐데요. 당연하겠죠? 이 경험적 직관도 없애겠죠. 그래서 뭐만 남길까요? 순수 직관만 남기겠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로 우리는 경험적 직관 중에서 감각 내용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시 분리한다. 이것은 순수 직관, 즉 현상의 형식만을 남기기 위해서다. 그렇죠? 당연한 말이에요. 경험적인 것들, 이 감각 내용에 속하는 것을 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나오겠냐? 바로 순수 직관, 현상의 형식만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진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진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라고 하고, 대신 또 이제 형식이라는 것은 그 정보들을 하는 대로 모으는 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 감성은 대상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대상이 주는 정보들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받지 않겠죠? 당연하겠죠. 눈은 색만 보고, 이 손 같은 것은 촉감만 느껴질 것이고, 코는 냄새나 향기만 맡을 것이고, 귀는 소리만 듣는 것처럼, 그리고 혀는 맛만 보는 것처럼 각각의 것들이 뭡니까?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만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아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다 모아서 개념 형성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것 하나의 개념을 형성할 때도 우리는 색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색과 향과 맛과 감촉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하나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 형식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정보를 일정하게, 색은 색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감각은 감각대로, 맛은 맛대로, 향기는 향기대로 딱 분류하잖아. 이건 우리의 틀인 거예요. 틀. 이런 형식, 경험적인 내용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이런 틀만 남는다고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상의 형식만을 남기는 것이 감성이 선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죠. 애초에 우리가 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귀를 가지고 태어났듯이, 이렇게 감성의
현상의 형식만을 남기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현상의 형식만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제외시킨 뭡니까? 우리가 색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말하듯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칸트가 하려는 연구가 뭐냐면요. 앞으로 밝힐 일은 선천적 인식의 두 원리, 감성문적 직관의 두 순수 형식이 공간과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공간과 시간을 고려하는 일에 종사하기로 한다. 그렇습니다. 칸트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성에서의 어떤 순수 형식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감성에서의 순수 형식이 무엇이냐면 칸트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과 시간을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간과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지? 이 감이 오시나요? 눈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도 그렇고요. 뭐 혀나 맛을 보는 혀나 뭐 손이 나는 촉감 감각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간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 분명히 나는 여기 있고 저 대상들은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그 또 공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순수한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다고 해서 시간이 붙잡아집니까? 시간을 놔주고 싶다고 해서 놔지나요? 시간을 빨리 가게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게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하고 싶다고 해서도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쭉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무엇이라고 감성의 형식이라고 칸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선뜻 처음에 읽는 사람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칸트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고 이런 것 우리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거니까요. 또 사고적 하는 논리의 산물이니까요. 굳이 뭐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고 이거를 막 하기 전에 도대체 칸트는 왜 이렇게 생각했지? 왜 이렇게 사유를 했지? 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 칸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고로 고전은 왜 고전인지 읽으면 알 것 같고 이런 대가들은 왜 대가인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이 칸트의 순수이석 비판책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